3월 새 학기에 서울 S고등학교로 왔다. 그 뒤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서정주 선생 추천으로 시문학이라는 잡지로 등단을 하였다. 마침내 시인 면허증을 얻었으니 내가 상경한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제 제 꿈을 이룬 것이다. 그해 겨울 어느 해 운명의 길을 바꾸는 뜻밖의 일이 생겼다. 한산섬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제2 선생이 서울내 자취방으로 놀러왔다. 그의 소개로 나는 공병우 한글 타자기를 6개월 월부로 샀다. 타자 연습을 매일 하려고 안 쓰던 일기까지 꼬박꼬박 매일 썼다. 글쇠가 닳아서 홈이 푹푹 팰 정도로 부지런히 타자 연습을 했다. 타자기의 편리함에 감탄하여 전어와 한글 타자기라는 제목으로 타자기에 관한 글도 발표했다. 1976년 어느 날 광화문에 있는 유니온 타자기 판매상사 한민교 사장으로부터 한글 타자기 발명가 공병우 박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밖의 전가를 받았다. 며칠 후 물어보러 종로구 서린동 111번지 공항과 안에 있는 공병우 한글기계화 연구소로 갔다. 말이 연구소지 아무 치장도 없는 썰렁하기 짝이 없는 작은 방이었다. 그 썰렁한 방에는 연구원 한 명이 타자기 활자를 열심히 만지고 있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공병우 박사였다. 나는 잔뜩 긴장하여 인사를 드렸다. 공 박사는 반갑게 악수를 청한 뒤에 입가에 어린이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입을 열었다. 반갑수다. 송 선생께서 밥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잘못된 한글 기계와 정책을 바로 잡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앞이 캄캄하였다. 이 말을 어느 사석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딴 소리 한 것이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선뜻 시인도 부정도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저는 겁에 질려 이렇게 대답했다. 네, 박사님. 제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송 선생이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 연구소에 와서 저와 같이 한글 기계화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송 선생으로서도 중요한 문제이니 신중히 생각한 뒤에 답변해 주시오. 나는 너무나 뜻밖의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하였다.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손재주가 얼마나 없느냐 하면 전기가 나갈 경우 두꺼비 집도 손볼 줄 모르고 형광등 전구도 제대로 끼울 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제가 어찌 한글 기계화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송 선생,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그동안 내가 송 선생이 쓴 글도 읽어보았고 또 송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는데 송 선생 정도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오. 하여튼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 깊게 생각해보고 답변해 주시오.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학교에 사표를 내고 공 박사 연구소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아내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면서 대번 반대하였다. 학교에 가서 친한 선생들에게 같은 의논을 하였더니 역시 첫말에 반대하였다. 부산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 반대하였다. 다들 공 박사의 연세가 이른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만약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데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고 반대하였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같은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는데 송현은 한글 글접한 통일을 위해서 싸우다가 공 박사가 돌아가시면 직장을 잃을까봐, 직장을 잃으면 밥 못 먹을까봐 그딴 것을 걱정을 하다니. 나도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젊은 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직장 떨어질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 직장 떨어지면 밥 못 먹고 살까 그게 겁이 나서 가치 있고 보람 있을 못한다면 송현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멀쩡한 직장인 S고등학교에 사표를 내었다.
나는 공병우 박사에게 가서 공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사표를 냈다고도 말했다. 공병우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에게 고용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참, 송현 선생에게 월급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사님, 제가 학교에서 받던 정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적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게 주시면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매월 얼마를 받았습니까? 박사님, 어제 사표를 내었으니 이달 월급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월급 봉투입니다. 나는 지난달 월급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박사님께 내밀었다. 공병우 박사는 내 월급 봉투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조소, 이만큼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고용계약서를 씁시다. 잠시 후 공 박사는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공병우를 갑으로 하고 송현을 을로 하는 고용계약서였다. 그동안 이런 고용계약서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조차 없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조항은 1년의 휴가를 7일 준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타자수가 0을 하나 빠뜨린 오타인 줄 알았다. 선생은 1년에 거의 100일 가까이 노는 것을 감안하여 공병우 박사는 제게 70일을 휴가로 준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한 줄 읽어나가면서 그것이 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대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수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치는데 송현은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1년에 며칠 노는가를 따지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덜렁하였다. 공 박사님도 사인을 냈다. 먹지를 사이에 끼우고 친 두 장의 고용계약서를 서로 한 장씩 나누어 가졌다. 저녁 때 집에 오니 아내가 오늘 공 박사와 일이 잘 되었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고용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고용계약서를 읽어내려가는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아내가 말했다. 이것 봤어요? 뭐요? 1년에 휴가 7일. 내가 말을 못하고 있자 아내가 입을 삑죽이면서 말했다. 1년에 휴가가 7일이면 우리는 신혼인데 어디 여행도 하기 틀렸잖아요? 그러게.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고용계약서를 계속 읽어나갔다. 그런데 마침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왜 울어요? 아내가 말했다. 보너스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보너스도 한 푼 못 받으면 어찌 살아요. 1년에 300%는 받아야 당신 구두도 하나 사고 제 스카프도 하나 살 건데요. 보너스 한 푼 없으면 밥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내를 달래면서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 아침에 박사님께 보너스 달라는 말을 하고 고용계약서에 삽입하게 할게요. 걱정 말아요. 정말 나도 그건 깜빡했어요. 박사님께서 그것을 거절할 리가 없어요. 학교에서 받던 수준으로 대우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조금도 걱정 말아요. 내가 내일 출근하자마자 그 대목을 삽입하게 할게요. 아내는 훌쩍이면서 말했다. 꼭 삽입해야 해요.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면서 새끼손가락을 아내 새끼손가락 걸고 굳은 약속을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첫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보너스 이야기를 깨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찬스를 잡아서 말해야지 하였는데 점심때가 되도록 그 찬스를 잡지 못하였다. 점심때가 되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보너스 이야기를 꺼내기가 아무래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점심 식사 후에 말해야지 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 보너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더니 밥 숟가락 놓자마자 그딴 이야기를 꺼내기가 아무래도 좀 거시기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적당한 찬스를 잡아서 거론해야지 하고 참았다. 오후에 일을 하는 대로 마음은 온통 보너스에 가 있었지만 막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 그때 보너스 이야기를 꺼내야지 하고 박사님께도 갔더니
박사님은 타자기 부품을 놓고 열심히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차마 내 보너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서 있는데 박사님께서 말했다. 다음 날 아침에 첫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보너스 이야기를 깨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당한 찬스를 잡아서 말해야지 하였는데 점심때가 되도록 그 찬스를 잡지 못하였다. 점심때가 되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보너스 이야기를 꺼내기가 아무래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점심 식사 후에 말해야지 하였다. 점심 식사 후에 보너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더니 밥 숟가락 놓자마자 그딴 이야기를 꺼내기가 아무래도 좀 거시기 했다. 그래서 나중에 오후에 적당한 찬스를 잡아서 거론해야지 하고 참았다. 오후에 일을 하는 대로 마음은 온통 보너스에 가 있었지만 막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 그때 보너스 이야기를 꺼내야지 하고 박사님께도 갔더니 박사님은 타자기 부품을 놓고 열심히 무슨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차마 내 보너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서 있는데 박사님께서 말했다. 일 끝났으면 퇴근하시오. 나는 엉겁결에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남감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연기를 하였다. 아내에게 선수를 쳤다. 미안해요. 오늘 첫날이라서 일이 바빠서 그만 깜빡 잊었어요. 내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보너스 조항을 삽입해 올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 무렵 아내에게 거짓말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 아내는 내 연기에 속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를 하였는지 아무 말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날 밤 아내는 잠자리에서 2번이나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강요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 뒤 박사님과 약 20년을 함께 일을 하고 마침내 박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또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나는 보너스 문제를 말하지 못했다. 나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다. 어릴 때 가장 많이 본 것이 매일 머슴이 온종일 일하는 것과 소가 온종일 묵묵히 일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 그런지 나는 2년 동안 연구소에서 머슴처럼 소처럼 일을 했다. 어느 날 공병우 박사는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송 선생, 내가 2년 동안 송 선생을 지켜보았습니다. 글자판 통일을 위해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용기 있게 싸우기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이런 송 선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일부터 공병우 타자기 주식회사와 타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맡기겠습니다. 나는 뜻밖의 공병우 타자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때 내 나이가 31살이었다. 그 뒤로 공 박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때는 스승으로 어떤 때는 자판투쟁의 동지로 20여 년을 함께 일했다. 공 박사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난 뒤 한글문화원을 열고 다음 단계로 공병우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공병우 박사를 모시고 한글 기계화에 관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나는 시인이라는 면허증만 따놓고 개점 휴업을 하는 바람에 문단에서는 시인으로 미아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시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명함은 물론이고 어디에 가나 나를 소개할 때 시인으로 소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한글 기계화와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 내 딴에는 일을 제법 많이 했다. 청와대와 싸우고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비판하는 글을 쓰고 책을 집필하고 방송에 나가서 비판을 하는 등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우리 아버지 밑으로 가지 않고 세종대왕 밑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한글학회에서 세종대왕 밑으로 갈 사람을 여러 분 뽑아놓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 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그래, 잘 되었어. 너는 내 밑에 오지 말고 세종대왕 밑으로 가거라라고 하면서 좋아하실 것 같다.